안녕하세요. 핵심만 쏙쏙 알려주는 영어 강사 레나쌤입니다. 오늘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의미상의 주어 설명에 앞서 빠르게 투부정사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투부정사의 형태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원래는 동사라는 친구에서 출발했는데 동사에 to를 붙였더니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된 것이 바로 투부정사예요. 예를 들어 그냥 read라고 하면 읽다 라는 동사인데 read 앞에 to를 붙여서 to read라고 하면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되고 해석 또한 읽는 것, 읽을, 읽기 위해 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투부정사예요. 동사에 to를 붙여서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닌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됐지만 그래도 출발은 동사에서 했기 때문에 여전히 동사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동사의 성질이라고 한다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리 문장의 5형식에서 배웠듯이 동사라는 친구는 1형식에서처럼 동사만으로도 완전할 수도 있고 2형식에서처럼 뒤에 보어가 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2개 올 수도 있고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올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투부정사라는 친구 또한 동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만으로도 완전할 수 있고 뒤에 보어나 목적어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두 번째 동사의 성질은 동사라는 친구는 항상 동사 앞에 주어라는 짝꿍이랑 함께 쓰여요. 주어는 그 동작을 누가 했는지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투부정사도 이제 더 이상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에서 출발했고 투부정사 또한 어떤 행위, 어떤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행위를 누가 했는지 보여주는 주어를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동사라는 친구는 시제와 태도 있기 때문에 동사에서 출발한 투부정사 또한 시제도 있고 태도 존재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추후 영상을 올릴 예정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배우러 고고! 우리가 보통 문장에서 동사를 쓰게 되면 그 동작을 누가 했는지를 보여주는 주어라는 것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 Brandon reads books. 이 문장에서 동사는 reads, 읽다. 그럼 누가 읽은 거죠? Brandon, 즉 이 문장의 주어는 Brandon이에요. 이 문장에서처럼 어떤 행위를 보여주는 동사 앞에는 주어라는 게 필요한데 투부정사 또한 어떤 행위나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행위를 누가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문장 전체 주어는 아니지만 투부정사 행위를 한 게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 의미상의 주어의 핵심은 누가입니다. 누가 그 투부정사 행위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를 적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론 의미상의 주어를 무조건 적어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의미상의 주어를 적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I want to sleep more. 이 문장에서 동사는 want, 원하다. 누가 원하는 거죠? I. 내가 원하는 거니까 이 전체 문장의 주어는 I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to sleep 이라는 투부정사가 쓰였어요. 자는 것, 그럼 누가 자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I, 내가 자는 것을 원하는 거죠. 이 문장에서처럼 문장 전체 주어와 투부정사 행위하는 주어가 똑같을 경우에는 따로 의미상의 주어를 적지 않아도 돼요. 또 다른 예시로 Mom told me to finish my homework. 5형식 구조의 문장이에요. 엄마가 주어, 말했다 동사, 나에게 목적어, 내 숙제를 끝내라고 목적격 보어. 이 문장에서 동사는 told, 말했다. 누가 말한 거죠? Mom, 엄마가 말한 거니까 이 전체 문장의 주어는 mom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to finish my homework, 투부정사가 쓰였어요. 숙제를 끝내는 것 또한 어떤 동작인데 누가 숙제를 끝내는 거죠? me, 내가. 이렇게 5형식 문장에서처럼 이미 문장 내에 누가 그 투부정사 행위를 하는지 쓰여 있으면 따로 의미상의 주어라는 걸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럼 이제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한 경우와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배워볼게요. 투부정사 행위를 누가 했는지 보여주는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첫 번째 방법은 for 목적격입니다. 예를 들어, It is difficult to solve this problem. 이 전체 문장의 주어는 it, 그리고 동사는 is. 근데 여기 보면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푸는 것, 투부정사가 쓰였네요. 근데 누가 이 문제를 푸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렵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만 써주면 돼요. It is difficult for them to solve this problem. 목적격이라고 하면 우리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인칭 대명사 처음 배울 때 나를, 너를, 그들을, me, you, them 이런 것들이 목적격이에요. for 뒤에 목적격이 아닌 주격이나 소유격을 쓸 수 없어요. for they, for their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반드시 목적격인 for them을 써야 해요. 해석할 때는 투부정사 행동을 누가 했는지 보여주는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석하죠? 은는이가, 즉 투부정사 앞에 쓰인 for 목적격 또한 은는이가를 붙여서 해석해주면 돼요. 그들이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렵다. for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뭐를 위한 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쌤, 그럼 it is difficult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장에서 의미상의 주어를 안 쓰면 틀린 건가요? 아니요,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쓰지 않았다라는 거는 어떤 특정 사람에게 이 문제 푸는 게 어렵다라는 뜻이 아니라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이 문제 푸는 게 어렵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독해할 때 지금 배운 문장에서처럼 it is 뭐뭐뭐 for 목적격 투부정사 구문이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이 뭐뭐 하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또 다른 예문을 같이 살펴보면 This soup is too salty to eat. 이 전체 문장의 주어는 this soup 그리고 동사는 is. 근데 뒤에 to eat라는 투부정사가 쓰였어요. 먹기에 너무 짜다 라는 건데 누가 먹기에 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의미상의 주어를 쓸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먹기에 너무 짜다 라고 하고 싶으면 for me만 더해주면 돼요. This soup is too salty for me to eat. for me를 해석할 때는 의미상의 주어니까 은는이가를 붙여서 내가 라고 하면 돼요. 이 문장 전체 해석하면 이 스프는 내가 먹기에 너무 짜다. 다음으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는 두 번째 방법은 of 목적격입니다. 이것 또한 앞서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투부정사 앞에 of 목적격만 더해주면 돼요. 그럼 언제 for 목적격을 쓰고 언제 of 목적격을 쓸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for 목적격을 쓰면 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할 때는 of 목적격을 써줘야 해요. 평가라고 하면 어떤 사람 착하다, 친절하다, 예의 바르다, 용감하다, 사려 깊다 또는 바보 같다, 멍청하다, 무례하다, 이기적이다 등을 말해요. kind, polite, brave, considerate, foolish, stupid, rude, selfish. 어떤 사람들에 대한 주관적인 칭찬이나 비난을 하는 평가를 할 때는 of 목적격을 써줘야 해요. 예를 들어, it is kind to help me. 이 전체 문장의 주어는 it, 동사는 is. 그리고 여기 to help me라는 투부정사가 쓰였어요. 나를 도와준 행위를 누가 했는지 적으려면 for 목적격이나 of 목적격을 쓰면 되는데 kind처럼 누군가를 평가하는 단어가 같이 쓰이면 of 목적격을 쓴다고 했죠. It's kind of you to help me. 이렇게 of 목적격이 쓰인 문장을 해석할 때는 목적어는 뭐뭐 하다, 투부정사 하다니 라고 하면 돼요. 너는 친절하다, 나를 도와주다니. 정리를 하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은
투부정사 행위를 누가 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for 목적격을 쓰면 되고 어떤 사람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할 때는 of 목적격을 쓰면 됩니다. 앞으로 투부정사 앞에 for 뭐뭐뭐 또는 of 뭐뭐뭐가 나오면 의미상의 주어, 그 투부정사를 누가 했는지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it is 뭐뭐뭐 for 목적격 투부정사 또는 it is 뭐뭐뭐 of 목적격 투부정사 이 두 가지 형태의 패턴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해석할 때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은 뭐뭐 하다 또는 목적어는 뭐뭐 하다 투부정사 하다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쓰인 예문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It's not easy for me to learn grammar. 문법을 배우는 건 누구? 나. 내가 문법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It's impossible for you to finish the task in an hour. 그 일을 1시간 안에 끝내는 것은 누구? 너. 너가 그 일을 1시간 안에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It's important for her to get a good grade in school.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누구? 그녀. 그녀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중요하다. It's necessary for Sarah to see a doctor. See a doctor은 의사를 보는 것, 즉 병원에 가는 것을 말해요. 병원에 가는 것은 누구? Sarah. Sarah가 병원에 가는 것은 필요하다. I'm looking for a computer for my sister to use. 이 문장은 앞서 했던 문장들과 살짝 다른 패턴인데 원리는 똑같아요. 투부정사 앞에 for 뭐뭐뭐가 쓰였고 여기에서 for 뭐뭐뭐는 투부정사를 누가 하는지를 보여줘요. 즉, I'm looking for a computer. 나는 컴퓨터를 찾고 있다. For my sister to use. 사용을 누가 하는 거죠? 내 여동생. 내 여동생이 사용할 컴퓨터를 찾고 있다. There is a novel for him to read. 읽을 소설이 한 권이 있다. 누가 읽는 거죠? 그. 즉, 그가 읽을 소설이 한 권 있다. 이제 of 목적격을 쓰는 문장 패턴이에요. of 목적격이 들어간 it is 뭐뭐뭐 of 목적어 투부정사 이 구문을 해석할 때는 목적어는 뭐뭐 하다 투부정사 하다니 라고 했죠. It's nice of her to invite us to her party. 누가 파티에 초대했죠? 그녀. 그녀는 착하다 우리를 파티에 초대하다니. It's rude of him to say so. 누가 그렇게 말한 거죠? 그는 무례하다 그렇게 말하다니. It's considerate of you to help me pick a dress. 누가 옷 고르는 것을 도와줬죠? 너는 배려가 있다. 내가 옷 고르는 것을 도와주다니. 이 영상 마치기 전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간 문장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소리내서 읽으면 더 기억에 잘 남기 때문에 꼭 소리내서 여러 번 따라 말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It's not easy for me to learn grammar. It's impossible for you to finish the task in an hour. It's important for her to get a good grade in school. It's necessary for Sarah to see a doctor. I'm looking for a computer for my sister to use. There is a novel for him to read. It's nice of her to invite us to her party. It is rude of him to say so. It is considerate of you to help me pick a dress. 이것으로 오늘 수업 끝.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뿅!